안녕하십니까. 법학 일반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70번입니다. 법 규정의 결과 각 사람이 저절로 받는 이익으로서 적극적으로 어떤 힘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 그 이익향을 방해하더라도 그것의 보호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통 우리가 개념적인 문제에서 권리가 있다. 권리는 우리가 법에서 인정해준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법에서 인정해준다는 힘이란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권리는 침해를 받으면 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법적인 보호장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권리의 보통 상, 우리가 보통 권리는 법적 보호가 가능하지만 반사적 이익이다라고 불러주는 것. 반사적 이익이나 반사적 불이익입니다. 이것은 반사적 불이익을 당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보호해주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반사적 이익 또는 반사적 불이익은 법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은 반사적 이익을 침해당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일반적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은 반사적 이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71번입니다. 지적재산권 나오죠? 대상이 아닌 것. 자, 또 이 지적재산권은 연달히 저작권이든 특허, 의장, 상표, 실용신앙권 등이 있어요. 자, 등기권은 지적재산권은 아니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72번입니다.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 변동, 즉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권리, 형성권을 의미하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73번입니다. 사건을 그 작용인 법률상 효력에 따라서 구별한다고 나와 있죠. 예속하지 아니하는 것. 자,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 권리를 구별할 때 우리 작용에 따른 구별도 있고 또 내용에 따른 구별도 있다는 것이죠. 자, 작용에 따른 구별로서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용에 따라서 분류할 때는 보시면 여러분 형성권도 있고 순서 상관없습니다. 지배권 또는 청구권, 또 형성권 또는 항변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작용에 따른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배권, 자, 그리고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지요. 권리를 내용에 따른 분류로 본다면, 보통 인격권이 있거나 또는 재산권, 자, 또는 신분권 등입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권리를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적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적용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인격권, 그럼 인격권은 내용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4번으로 갑니다. 타인의 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을 의미하지요. 정답은 3번이고요. 75번은 한 나라의 법은 내국인 물론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그 영역 내에 있는, 자, 우리 영토주의죠.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속지주의. 또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 법이 적용되는 것을 속인주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75번은 속지주의를 물어보는 문제죠. 정답은 2번. 자, 76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적용된 원칙을 하고 나와 있죠. 자, 연예인 갑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허가된 카지노에 자주 출입하면서 많은 돈을 잃었다. 근데 국내에 입국하니까 상습 도박, 위안관리법 위반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연예인 갑은 우리 국민이지요. 근데 외국에서 도박했다는 이야기죠. 자, 국내에 들어오면, 자,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법이 적용된다는 속인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속인주의 1번이 답이고요. 자, 77번입니다. 법의 효력인데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와 있죠. 자, 법의 효력인데 옳지 아니한 것. 1번. 자, 재정법, 우리 실정법 만들어진 법을 말합니다. 재정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폐지 1까지다. 맞고요. 2번. 경과법이라는 것은 법령의 제정이나 개폐가 있을 때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될 법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말하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일 때 이 시기까지는 뭐 구법이 적용된다 아니면 신법이 적용된다 적용될 법을 규정하는 것을 경과 규정 맞았고요. 자, 3번입니다. 신법과 구법이 규정이 상반되는 경우이지요. 항상 신법이 우선한다. 이건 잘못됐죠. 기본적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건 맞아요. 하지만 자, 우리 2번 지문처럼 경과 규정을 둬가지고 일정 경우는 구법이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이란 표현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 4번 지문처럼 일반법, 특별법의 경우는 뭐 경과 규정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일반적 사항을 정하고 있고 특별한 부분만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특별법, 그 사항에 관한 것은 특별법이 우선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77번에서 3번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8번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또 국제사에서 일반적 수익된 국제법규는 국내법 효력을 갖는다라고 우리 헌법 6조 1항에 나와 있죠. 이때 국내법은 무엇을 말할 것이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조약 등의 효력을 국내법으로 볼 때 국내법 효력 중에 어디로 볼 거냐? 헌법, 법률, 명령 효력 중에 어디로 볼 거냐 문제이지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조약 등 효력을 법률 동등설로 보는 게 다수설적 입장이고 또 판례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때 국내법의 효력은 법률로 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9번이죠. 지방의회 조례죠. 4번이 답이고요. 자, 80번입니다. 법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하고 나와 있죠. 또 우리 상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우리 상법 1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상법에 규정이 있고 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적용됩니다. 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되는데 민법도 민사특별법이 있으면 먼저 되겠죠? 민사특별법. 자, 그리고 규정이 없으면 민법. 자, 그래서 우리 상관습법이 자, 성은 민법보다는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법의 취지입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80번에는 우선순위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1번이 답이죠. 상법, 그 다음에 상관습법. 자, 그리고 상관습법이 없다면 민법인데 민법보다는 특별법이 있으면 그게 더 또 우선되겠죠. 자, 1번이 답입니다. 81번입니다. 일반법, 특별법 가는데 틀린 것. 자, 특별법은 일반법 우선한다 맞고요. 또 상법은 민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죠. 그래서 상법이 민법에 우선 적용된다 맞고요. 또 3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게 되겠죠? 맞고요. 4번. 명령조례에 규정된 특별한 사항은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틀렸죠? 일반적으로 상위법이 우선되는 가장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은 상위법이고 명령조례 하위법이죠. 그럼 당연히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게 맞죠. 명령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위법은 기본적으로 우선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82번입니다. 실정법 해석상의 일반 원칙이죠. 가장 틀린 것 하고 물어봅니다. 1번. 자, 사법의 해석은 당사자 대등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이익형량,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석해야 되겠죠. 맞고요. 2번. 행정권의 특성 중에 행정권 보통 우리가 기술성 내지는 구체성을 갖는다. 즉 비정치성을 말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되고 또 실질적 법칙 실현이나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목적론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2번도 맞았네요. 자, 3번입니다. 사회법의 해석은 그 성격이 당사자 사이 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이므로 이들 사이에 실질적 법적 평등이 보장되는 방향을 해석해야 된다도 맞고요. 자, 4번. 헌법은 국가 기본법이고 정치성이 강하겠죠. 공익 우선적 법이다.
그래서 국가에게 유리하도록. 자, 여러분, 헌법의 기본적 시각의 핵심은 국민주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국가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즉 다시 말해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국가에게 유리한다. 4번은 잘못됐습니다. 자, 83번입니다. 자, 전세권의 설정은 부동산에 한한다. 전세권은 부동산에 한한다 라고 규정이 있다면 동산은 이를 설정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반대 해석으로 보는 것이죠. 자, 부동산은 설정할 수 있다. 그럼 반대하면 동산은 설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반대 해석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4번입니다. 권리하고 구별되는 개념들인데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와 있죠. 자, 대리권은 권한이라고 그러죠. 1번은 맞았고. 2번.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법률상 자격을 우리는 권한이라고 그러죠. 권능 틀렸네요. 2번은 권한입니다. 보통 권능은 여러분, 권능은 우리 권리의 구성 요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정한 법률상 자격이란 말 나오면 권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다. 또 3번에 권원이죠. 권원은 어떤 행위 자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법률상 원인, 그래서 권원, 권리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자, 또 4번은 법이 일정 사람의 일정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함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 맞네요. 자, 틀린 건 여러분 2번이 답입니다. 85번입니다. 자, 법의 이념으로서 법적 안정성하고 관계가 뭔 내용 나와 있죠? 보통 법적 안정성입니다. 자, 우리 보통 법적 안정성의 대표적인 법을 나온 게 뭐죠? 악법도 법이다. 자,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표현의 대표적인 말이고요. 또, 우리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 극치다. 이런 말 있죠? 자,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 극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 이것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표현하는 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적 안정성을 표현하는 법원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있다면, 자, 일반점들, 거기 나온 것처럼 법은 국민의 의식 합치돼야 된다. 이런 것들. 또, 실제로 행해져야 된다. 또 법은 자주 개정되면 안 된다. 자주 변경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죠. 전부 다 법적 안정성에 관련된 내용 그 표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 85번에 2번. 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법적 안정성 시각이 아니고 정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 안정 시각이 아니다. 우리 법적 안정성으로는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니다. 법적 안정성보다는 정의적 시각이 강조된 표현이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6번입니다. 자, 조리 내용인데 하고 물어봤죠? 조리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리는 불문법원어서 사물의 근본 이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헌법에 근거 있다. 헌법상 근거 없습니다. 2번. 자, 조리의 존재 형식은 조리와 유사하다. 조례는 성문법원이고 조리는 불문법원이에요. 형식이 다르죠. 2번도 틀렸고. 또 3번. 조리 효력은 성문법과 동일하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보충적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틀렸고요. 보충적 의미입니다. 또 4번. 조리는 재판의 기준, 4번은 맞았죠? 그래서 재판 기준. 맞습니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고요. 87번입니다. 공법,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과 사법의 정의를 잘못 연결한 것이라고 나와 있죠. 자, 공사법 구별 학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적 학설도 많고요. 오늘날은 공사법 구별을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설 문제도 복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공사법 구별이 첨예하게 되었던 시기에는 학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익설, 공익이냐 사익이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고 생활관계설, 자, 우리 민사적인 관계냐 또 즉 사적 관계냐 정치적 생활관계냐 정치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면 공법, 또 우리 개인간 민사간 이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사법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고요. 또 주체설이지요.
주체에서는 일반적 행정 주체하고 법률 관계를 갖고 있는 점은 공법, 또 일반 개인 사이 관계를 규율하면 사법. 이게 법률의 주체가 행정 주체냐 개인이냐 이걸로 구별하는 것이죠. 근데 3번이 잘못된 게 주체설 개념에서 자유평등 관계를 규율한다. 평등 대등 관계를 규율하는 성질서를 의미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주체설 따르면 사법은 개인과 사인 간의 관계,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자, 우리 관계 주체가 개인과 개인입니다. 이게 보통 주체설을 말하는 사법이지요. 자, 그래서 3번 잘못됐고요. 4번 성질설은 일반적으로 상하관계냐 대등관계냐. 그러니까 상하관계를 규율하면 공법, 대등관계를 규율하면 사법. 그렇게 논리를 피는 것이죠. 자, 잘못된 것은 여러분 3번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8번 문제입니다. 법의 성격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아니하고 하고 나와 있죠. 자, 법은 여러분 외면적 행위를 규제할 것이고 도덕은 내면적 행위를 규제하겠죠. 맞고요. 2번 2번 바뀌었죠. 일반적 법은 타율성, 도덕이 자율성이죠. 바뀌었네요. 또 3번 법은 필연의 법칙이라 당위 법칙이다. 우리가 필연의 법칙, 인과성이 지배하는 자연법칙을 말할 것이고 우리 법규범은 당위 법칙 말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맞았고 또 4번은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사회규범의 하나이죠. 오케이. 자, 맞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89번이죠.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1번 자연법 논자들은 자연법에 반한 실정법은 법이 아니고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겠죠. 맞고요. 2번 자연법은 보편타당한 법으로서 때와 장소를 초월한다고 보는 것이고 또 3번 자연법은 절대적이면서 선험적인 규범이다. 자, 선험적인 규범이다. 선험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던 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자연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맞고요. 자, 4번 실정법은 자연법의 옳고 그름 바뀌었죠. 쉽게 말해서 실정법이 판단 기준이 자연법이죠. 그래서 자연법이 실정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4번은 틀렸습니다. 자, 90번입니다. 자, 자연법론자 주장에 해당하는 건 나와있죠. 자, 보통들 자연법론하고 법실증주의다라고 할 때 의미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법론자다. 우리 근대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고 주로 영미법계가 주로 자연법론자를 많이 주장하고 있죠. 법실증주의다. 자, 여기는 우리 실증주의 의미 자체가 여러분 바로 뭐죠? 우리 실증 철학에 힘입어가지고 대륙법계에서 주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실증이란 말의 의미가 실제로 증명되는 것만이 법이라는 이야기죠. 자연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이 아니다. 실정법 중심의 사고를 법실증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법 논자들은 보통 말하다시피 우리 주로 영미법계에서 주로 주장이 되고 있고 법실증주의는 주로 대륙법계 쪽이다. 자, 그 중에서 특히 독일 쪽의 시각이 강하죠. 19세기경에 법실증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죠. 그 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 중심입니다. 여기는 실정법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으로 신이 만든 영역이다. 신이 만든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만든 영역이므로 우리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법이다. 선험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고, 자, 실정법은 인간이 만든 법이죠. 인간이 만든 법이다. 그래서 이는 보통의 제정법을 의미합니다. 만든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연법론은 기본적인 시각이 우리 천부인권론에 기초를 두고 있죠. 천부인권론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권리는 하늘이 부여했다고 보는 시각이지요. 천부인권의 지방이 보통 자연법론의 기본적 시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법실증주의자는 천부인권론이 아니죠. 보통 인간의 권리는 어디서 부여하고 있죠?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리다. 여기는 실정권 중심이다. 실정권. 자, 천부인권은 보통 자연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구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본다면 다음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해가지고 우리 90번 문제죠. 자연법에 해당되는 거.
어떤 사람도 천부인권을 가진다. 저는 뽑는 시각이지요. 1번은 맞았습니다. 자, 악법도 법이고 실정법이 우선되고 또 아무리 사악한 법이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제정됐으면 법이다 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실증주의 시각, 법 실증주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1번이죠. 관습법인데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1번. 자, 관습법 요령은 일반적으로 부인된다. 관습법 요령은 인정하고 있어요. 대신 이제 관습법 요령을 성문법하고 대등하게 볼 거냐, 보충요냐, 이 차는 있어도 관습법 요령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자, 1번 틀렸습니다. 2번. 역사 법학파는 성문법보다 관습법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또 상관습법은 성문 민법보다 우선적 조력을 갖고 있다고 했죠. 상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관습법은 원칙 보충효라고 보는 것이죠. 자, 틀린 건 1번입니다. 92번이죠.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에서 권리 발생 변경 소멸 효과를 초래하는 사건, 형성권을 말한 것이죠. 일방적 의사에서 법률관계 변동을 초래한다. 보통 형성권입니다. 그럼 이런 형성권의 대표적인 것은 취소권, 해제권 또는 추인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3번. 유체해석을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것. 자, 여러분들, 우리 형법은 범죄하고 형벌을 규정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형벌이 부과됨으로써 우리 생명이나 신체 자유가 구속되거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형법은 명확하게 법의 규정을 듣고 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재형법정지 기본 사고입니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 지배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추해석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추해석을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형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4번입니다. 권리 의무인데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있죠. 1번. 권리 의무 주체는 자연인 뿐이다. 틀렸죠? 일반적 권리 의무 주체, 우리 인격이라고 불리는 인격자를 말한 것인데요. 명확히 권리 의무 주체의 인격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 권리 의무 능력자 또는 권리 의무의 주체, 줄여서 뭐 권리 능력자 이런 말도 쓰고 그러잖아요. 권리 능력자. 자, 이 경우는 보통 우리가 사람인을 말할 것이고, 자, 그 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뭐 자연인은 보통 우리 같은 일상 우리 사람을 말할 것이고, 법인은 법에서 인격이 부여된 걸 말하겠죠. 그래서 인에는 자연인, 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연인 뿐이라면 틀렸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법률관계 내용적인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죠? 우리 권리만 있는 것들, 뭐 취소권, 해제권 등등이겠죠. 또 3번. 사건, 작용에 따라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으로 나눌 수 있죠. 맞고요. 또 권리 법령들에 의하면 권리는 법에 의해서 부여된 힘이다 라고 보는 것이 있죠. 맞습니다. 4번에 1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법은 법교움의 통일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법교움 통일체다. 우리 법의 규범상의 통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 규범은 옆날피 행위를 규제한 행위 규범, 자, 그리고 또 조직 규범, 조직의 근거를 정하고 있는 법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또 재판할 때 재판 규범의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법은 이 세 가지 이념적 통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법은 행위규범, 조직규범, 재판규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96번입니다. 다음의 헌법 규정은 어떤 원칙을 선언한 것인가 하고 물어봤죠. 자,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헌법 13조 1항이죠. 그래서 행위시법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행위시법주의다 라고 하는 것은 행위 당시의 법에 의해서만 처벌받는 것이다 의미죠. 이 말은
자, 일반적으로 재판당시법, 우리가 보통 재판 판단시법이죠. 자, 재판시법이 있고 행위시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행위시법에 의해서만 처벌한다. 그럼 나중에 재판시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법은 행위당시를 규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위당시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나중에 신법은 소급하면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소급하면 아니 된다. 일명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7번이지요. 추정과 간주인데 옳은 것하고 나와있죠. 자, 보통 추정은 우리가 반증을 제시하면 번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할 것이고, 간주는 일반적 반증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겠죠. 법에서 간주는 의제 또는 우리가 보통 본다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자, 옳은 겁니다. 1번. 추정은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사실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추정은 반증 효과를 번복할 수 있어요. 없다면 틀렸습니다. 또 3번. 자, 2명 이상이 동일 유난으로 사망했다면 동시사망 추정이죠.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죠. 자, 3번도 추정이고요. 또 4번. 가정법원 선고에 의해서 사망으로 간주 나와있죠. 간주. 여러분들 간주나 의제, 이것은 반증에 의해서 번복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따 틀렸죠. 그로 글 7번에 옳은 것은 1번이 답입니다. 자, 98번입니다. 법의 효력인데 옳지 않은 것. 자, 법률의 시행기간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다 이거요. 2번.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20일 경과설이죠. 30일 틀렸네요. 2번 틀렸고. 또 3번. 범죄 후의 법률 변경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죠. 이때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은 불소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피고에게 유리하게 됐다고 할 때는 유리한 신법은 소급이 허용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3번도 맞았고. 또 4번. 외국에서 범죄 저지른 한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속인지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맞고요. 자, 틀린 것은 2번 하시면 됩니다. 99번이죠. 법의 체계관 설명인데 옳은 것. 자, 강행법이냐, 강행이냐, 임이냐. 이것은 내용에 따른 구별이지요. 자, 내용에 따른 구별이다. 자, 법의 구별상 문제요. 강행법이냐, 임의법이냐, 내용이 강행성을 띠고 있냐, 임의성을 띠고 있냐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실정성 여부는 자연법이냐, 실정법으로 구별되겠죠. 자, 1번 틀렸고, 2번. 고유법, 계수법, 적용 대상에 대한 구분이다. 자, 고유법, 계수법은 그 발생이죠. 발생이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발생된 것을 고유법, 나중에 승계된 것을 계수법,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죠. 대상이 아니고 발생입니다. 또 3번. 일반법, 특별법은 효력 범위에 따른 구별이지요. 맞고요. 자, 공사법 구별은 여러분 대륙법계 특징이죠. 일반적 영미법계는 공사법 이론론, 특별적으로 공사법 구별 안 하는 게 영미적이고, 대륙적은 공사법 구별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도 쓰였고, 옳은 것은 여러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죠. 사회법인데 옳지 않은 것. 공법령의 사법적, 틀렸죠. 일반적으로 사회법이라는 것은 사법인 영역이죠. 사법 영역에 공법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 그것은 사회법, 또 제3의 법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이 사회법의 대표님들 노동법이나 경제법 또는 사회보장법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 여러분 틀린 게 공법적인 영역에 사법 요소가 들어온 게 아니라 사법적인 영역에 공법 요소가 가미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법 맞고요. 또 자본주의 부문적 모순을 수정하기 위한 법이다. 맞고. 또 사회 경제적 약자 이익을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법 항상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갑하고 을이다. 양자간의 고용계약을 맺는다는 이야기죠. 고용계약을 맺는 것은 철저하게 사법적인 영역입니다. 사법적인 영역이다. 그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든지 말든지 계약의 내용을 알아서 정하든지 말든지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기본이다 보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인 고용계약에 의해 가지고 약자가 말 그대로 노예계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계약에 대해서 바로 뭐죠? 국가 등이 자, 규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규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약자 보호를 위해서. 자, 이렇게 가미된 것은 바로 뭐죠? 공법적인 요소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에서 일일 근로 시간이라든가 최저 임금이라든가 또 연간 휴일 보장이라든가 또 여성이라면 출산 휴가를 보장하라든가 기타 등등의 규제가 들어가는 것. 사법적인 영역에 공법적 요소가 가미된 형태로 사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답이고요. 자, 101번입니다. 법에 적용인데 옳지 않은 거죠? 1번. 자, 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실 확정은 증거에 의하죠. 입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자, 2번. 확정 대상이 사실이란 것은 자연적으로 인식한 현상 자체를 말한다. 틀렸죠? 이는 법적인 인식을 말합니다. 즉 법적 평가를 말한 것이지 사실 자체가 자연적 인식 상태를 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추정은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그대로 가정해서 효과 발생시키는 말할 것이고, 자, 간주는 일반적 법에서 의제되기 때문에 반증한다도 번복될 수 없는 게 간주. 자, 맞았죠? 자, 2번이 틀렸고요. 자, 102번입니다. 법의 효력인데 옳지 않은 건 나와있죠? 자, 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는 법률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네, 여러분 이게 틀린 게 보통은 법률이 소급하지 마라. 자,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이건 대원칙은 맞아요. 대원칙은. 그래서 보통은 형법에서는 법률 불소급 원칙이 엄격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하지만 법률 불소급 원칙은 형법 같은 공법 중에서 엄격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민법이지요. 자, 민법에서는 보통 바로 뭐죠? 우리 민법에서는 소급에서 적용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죠? 민법에서는 법률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은 경과 규정을 둬서 경과 규정을 둬가지고 일반적으로 소급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민법은 불면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잘못된 지문이다. 자, 2번은 소급법에 따라서 참정권을 제한시키는 것은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맞고요. 또 효력을 가지려면 실효성 타당성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맞고. 하위 규모 상위 법규를 개폐할 수 없겠죠. 맞습니다. 자, 1번이 틀렸고요. 자, 103번입니다. 권리와 구별된 개념인데 옳은 것하고 나와있죠. 1번. 의사 무능력자는 권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권리 능력자면 전부 다 권리 주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권리 요소인 권능의 주체도 되는 겁니다. 의사 무능력자라고 해서 권리 의무 주체가 못 되는 건 아니죠. 의사 무능자도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 1번은 맞았어요. 2번. 반사적 이익은 권리가 될 수 있다. 자, 법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은 권리가 될 수 있다. 권리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 반사적 이익은 침해받아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겠죠? 그래서 권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3번. 작용에 따라서 지배 청구 형성과 함께 나온 것은 권리죠. 권원이 아니고 권리. 또 4번은 법률상 원인은 권원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답이고요. 자, 104번입니다. 법의 시간적으로 했는데 옳은 것. 1번. 자, 법률은 시행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판날로부터 20일 경과죠. 공판날로부터 틀렸습니다. 20일 경과해야 효력 발생하죠. 1번 틀렸고. 2번. 형법에서는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해서 형이 구법보다 경하다. 이 말은 피고에게 유리한 신법이 된 거죠. 유리한 신법은 소급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맞았습니다. 또 3번. 신법 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이 개정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신법 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틀렸고요. 자, 4번. 신법이 시행되면 구법에 의해서 이미 발생 기득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자, 이미 발생 기득권을 침해하면 아니 되겠죠? 만약 침해해버리면 신법이 소급된다는 문제 나오기 때문에 구법에서 발생된 기득권은 침해하지 않는 게 원칙이 되겠죠? 예, 보장되지 않는다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04번은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법학 일반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